올해 초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2월 27일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로 황교안 전 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잠시 그때를 회상해 보면 어대황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대황이란 어차피 당대표는 황교안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선거 전부터 대세론을 형성한 황교안 전 총리는 50%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오세훈, 김진태 후보를 누르고 한국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렇게 황교안 총리는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단숨에 제1보수 야당의 당대표가 됐고 탄핵 이후 지지부진한 늪에 빠져버린 당을 과연 그가 살려낼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11월 9개월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서서히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황교안 대표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총리 시절 우리에게 각인된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는 뭔가 우직하고 강력한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드 현장에서 물과 계란 세례를 맞으면서도 사드 배치를 설득하는 장면이 그랬고 결연한 목소리로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장면 또한 그랬습니다. 또한 허무맹랑한 샤머니즘 같은 것을 면전에서 들이대는 야당 의원의 공격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대응하는 모습이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 황교안 대표가 요즘 버럭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황교안 대표가 보름 새 4번이나 버럭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좀처럼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진중한 이미지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내려가 황교안 대표를 직접 만나고 돌아온 저희 데일리베스트 현장팀에 따르면 황 대표께서 뭔가 지친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국 사태로 상대적 이득을 봤던 지지층 결집과 지지율 상승이 꺾이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물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의 일들이 하락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1호 인재 영입으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본인이 내세우고도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던 점이 황 대표에게는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기성 언론에서는 공감병 갑질로 대변되는 군의 대표적 적폐 인사를 영입한 것을 두고 그 자체가 실책이었다라고 했지만 황 대표가 박찬주 대장을 점찍은 상당의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적폐 청산의 대표적 희생양이라는 점을 고려한 만큼 이 점을 충분히 어필하지도 못한 채 단 하루 이틀 만에 자신의 의사를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또한 깔끔하지 못했는데요. 10월 30일 열린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선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박 전 대장 영입 소식을 몰랐던 일부 중진 의원들은 공감병 갑질에 대한 비판 여론을 거론하면서 1호 영입이라는 상징성과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했지만 황 대표 등 지도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바로 리스트 유출이었습니다. 보안을 철저히 중시하는 황 대표의 성격상 지도부 내에선 유출자가 누구인지 자체 파악에 나섰고 결국 황 대표 측근 인사가 지목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첫 인재 영입 발표를 앞두고 황 대표가 집안 단속에 실패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날 오후 발생했는데요. 조경태, 정미경, 김순례, 김광림, 신보라 최고위원 전원이 인재 영입을 담당한 박맹호 사무총장을 불러 비공개 회동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날 자리는 인재 영입을 논하기 위해 모인 자리는 아니었으나 조경태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박 전 대장에 대한 문제가 적극 제기됐고 급기야 최고위원들은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경태 최고위원은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이번 영입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했는데 내부 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결정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모습이 연출되고 만 것입니다. 자, 물론 당내에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최고위원들도 인재 영입에 문제가 있다면 따로 대표에게 건의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내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대놓고 그것을 노출시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황 대표의 당 장악력과 리더십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황 대표가 꺼내든 돌파 카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수 통합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또한 내부 조율이 되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급조된 면피용 카드였다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론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국회에서 12월 초 선거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그 방향 자체가 틀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 하나와 전략 없는 무조건적인 통합론을 내세움으로써 황 대표가 통합의 우선 대상으로 삼은 바른미래당 유승민계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제1야당이 정치적 생명력을 잃은 바른미래당 내 대여섯 명에게 구걸하는 모습에 아마 지층들의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듯합니다. 유승민 따위가 뭐길래 혀를 차면서 말입니다. 이런 당대표의 의중이 드러나자 유승민계와 연관이 깊은 당내 세력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요즘 부쩍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잦아졌고 급기야 한동안 잠잠했던 권성동까지 나대기 시작했는데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내 보수통합 추진단장에 원유철 의원을 내정한 황교안 당대표에게 인사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권성동이 직접 황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대표님, 자꾸 월권적인 발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라고 시작하는 문자 메시지에는 통합 추진단장에 내정된 원유철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요약하자면 2015년 새누리당 시절 유승민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인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사이가 안 좋았으니 유승민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추진단장의 원유철 의원이 부적격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관계가 틀어지고 원내대표를 사퇴하게 됐지만 당시 친박계와 거리를 두지 않은 원유철 의원이 유승민과 동반 사퇴하지 않고 공석이 된 원내대표 자리를 맡았던 것을 두고 유승민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에는 소위 막말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도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권성동은 황교안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총선 국면이 될수록 품격 없는 발언이 속출될 우려가 큽니다 라며 김재원 의원의 이해찬 2년 내 사망 발언이 그 예입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윤리위 회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충원과 제안이 아니라 계파 싸움에 황교안 대표에게 우리 편에 서라 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무슨 보수 대통합이 유승민 하나만을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승민과 관계가 소원하다는 이유로 원유철이 통합추진단장에 부적격하다라고 한 점도 그렇고 친박계로 불리는 김재원을 콕 집어 마치 고자질하듯 뒤에서 당대표에게 꼰지르는 듯한 저런 야비한 행태에 정말 권성동이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 단물만 쪽 빨아먹고 탄핵 정국에 입 싹 닫고 있던 원유철과 김재원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뚜렷한 특정 계파라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권성동이 다른 계파를 저런 식으로 당대표에게 꼰지르는 모습이 야비해 보일 뿐만 아니라 저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이상 지목된 원유철과 김재원의 또 다른 반발이 이어지면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권성동의 저런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저희 좀 자유한국당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가 있죠. 내부 총질.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저런 게 야비한 내부 총질인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권성동 의원, 유승민이 그리우면 당신 한 명이 바른미래당으로 가면 됩니다. 거기 가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도 탄핵이 정당했다고 믿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당대표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뒤에서 야비하게 꼰지르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바른미래당으로 가길 권유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보수대 통합론을 꺼내들면서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의원들을 그 범주에 넣은 것을 두고 우판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진태 의원인데요. 지난 10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중심이 된 산악회에서 김 의원은 당이 유승민 대표를 받으면 보수는 통합이 아니라 분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김진태 의원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당연한 일일 텐데 이러한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 있기 이틀 전 황교안 대표와 김진태 의원이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8일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한국당 의원 가운데 4명과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김진태 의원이 참석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현안인 보수 통합에 관련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오갔고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교안 대표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과를 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김진태 의원은 보수 통합이라고들 하시는데 유승민 대표는 보수가 아니다라며 그를 받는 건 통합이 아니고 오히려 분열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더 김진태 의원이 이날 황교안 대표에게 한 충언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보수 통합을 얘기하는 국민도 많지만 한국당의 개혁이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라며 유 대표를 받아 공천까지 주게 되면 그동안 당을 지킨 누구를 자를 것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제 같은 김진태 의원의 말의 속뜻은 당을 박차고 나간 유승민도 공천을 받는데 왜 내가 희생해야 하냐라는 당내 반발 여론이 커질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유승민이 당에 들어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라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이 공천 과정에서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광장에 나가서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쳐온 그 많은 시민들이 화가 나서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황 대표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의 김 의원의 말을 듣던 황 대표는 잘 들었다, 참고하겠다라고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진태 의원 말고도 다른 참석자도 바른미래당 쪽이나 우리공화당 쪽 외에도 광장을 비롯해 당 밖에 많이 있는 자유파 시민사회 단체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제 데일리베스트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지만 황교안 대표는 이번 주 당내 중진 의원들과 만찬 자리가 연달아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의견 수렴 후 과연 황교안 대표의 유승민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바뀌게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보수대 통합 기자회견 이후 며칠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후속 입장이 곧 나올 듯합니다.